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연을 담당하고 있는 정학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게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다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보유 관련 조세 공부할 건데, 보유 관련 조세는 이제 재산세라는 항목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해마다 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재산세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잘 배워두시고 이해하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마 재산세하고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1차적으로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는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산세를 먼저 신경 써서 재산세부터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재산세 성격 개요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18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죠. 자,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의의와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사용, 수익성에 차관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자, 응익이라고 하면요, 우리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과세기 보유과세로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정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額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물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 특징에 보면 일단은 지자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되고요. 시군구가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시군구라고 합니다. 보유과세다,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수익세다, 사실주의다 또는 사실상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사실상 현황은 등기 의무, 허가 의무 따지지 않는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하니까 응익과세고요. 물건을 중심하니까 물세, 일부 인세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는요, 응익과세다,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이다, 또는 거기 나오는 게 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을 보면요, 재산세는 주로 과세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물세 성격을 지녔지만, 자, 물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요, 완전한 물세는 아니고 일부 인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토지 중 일부 합산 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산 과세는요,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한 금액을 누진세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인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표는요,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있죠. 지방세임에서 시군구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사용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 원칙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세권자는요, 지방세이면서 시군구가 과세권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설에 대한 성격 이렇게 봤고요. 자, 오른쪽 18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우리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법에 정한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거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과세 대상이 크게 5가지를 열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5가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내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어떤 재산이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내라고 할까요? 토지죠.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주택용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용 토지는 요 주택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에서는 뺐다. 그러면 토지는 우리 지목 28가지가 다 토지로 과세하는데 주택용 부수토지만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갖고 있으면 또 매년 또 재산세 내라고 하죠? 그렇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소유하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주택용 건축물은 제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제외했고요. 건물은 주택용 건물 제외했다. 이유는 주택은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가격에 따라 누진세를 쓰는데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토지는 이 주택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토지나 주택 건물에서 뺐다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 나오는 차이점 뭐냐? 토지는 토지, 말 그대로 땅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지금 나오는 주택은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물, 주택 이 세 가지를 삼원화해서 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냐 이런 뜻이죠.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땅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해요. 그러면 이 토지 용도가 나중에 나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아니면 임야가 됐든 토지는 토지대로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토지는요. 몇 월 달에 고지하냐면 9월 달에 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 토지분 소유자는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는 이런 뜻이죠. 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형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형 토지가 있다. 가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형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과세하는데 상가형 건물은 9월 달에 납부하십시오. 9월이 아니죠. 7월입니다. 상가형 건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재산세를 고지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9월 달에 고지하기 때문에 주택 여기 나오는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가용 토지는요. 토지분으로 따로 과세해요. 그러면 이 토지는 9월 달에 그다음에 상가용 건물은 7월 달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는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자, 그럼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은요,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토지가 있다면 주택용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요. 통합해가지고 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안 하고 두 개를 더해서 합산해가지고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누진세를 쓰는데 0.1에서 0.4까지 누진세에서 세액이 산출되면 이 산출세액을 두 번 나눠냅니다. 자, 2분의 1 반에 대해서는요 7월 달에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는요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이기 때문에 주택은 반반씩 고지돼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토지는 토지대로 고지했죠.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고 상가용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과세하는데 주택의 특징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누진세 0.1에서 0.4까지 누진세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7월과 9월 나눠내라. 왜 나눠내냐? 통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과세하는데 이 주택의 특징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2분의 1씩 두 번 나눠 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과세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선박 갖고 있으면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포함한 모든 배가 대상이고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부터 해서 항공기까지 총 5가지를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자동차죠. 우리 자동차는 6월달, 12월달 따로 자동차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산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취득세에서 배울 때 주거용 건물이지만 늘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고 휴양, 비서, 놀이로 쓴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별장입니다. 자, 별장도 목적이 주거용인데 이게 늘 주거용을 쓰면 주택으로 과세하고요. 휴양, 피서, 놀이를 쓰면 별장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별장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자, 별장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매년 4%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 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별장도 어디에 포함되냐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장도요. 나중에 납부할 때는 별장을 구하해서 나중에 4%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과세해서 누진세 쓰면 되고 만약에 별장 용도로 쓰면 4%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산출한 세액에 주택하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내기 때문에 별장도 주택분 납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분 납기와 별장의 납기는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씩 두 번 고지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별장도 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장은 토지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택에 포함돼서 별장으로 가셔야 돼. 별장은 사실성이니까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자는 0.1에서 0.4, 최저 0.1이에요. 최고 0.4인데 별장을 소유한 자는 무조건 4%입니다. 이거 비하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 0.1하고 4% 따지면 40배 차이 나죠. 그러면 이제 요거 1,000원 낼 때 요거 4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0.4하고 비교해도요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가 돼요. 그래서 별장은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사치성이기 때문에 별장을 치더가면 4배 더 내십시오. 우리 중과세 했죠. 그런데 오늘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매년 4% 내기 때문에 별장은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자, 요거를 한번 교재를 갖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토지. 우리 토지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 28가지 지목을 다 말하는 게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 토지에는 주택용 부수토지는 제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지문에 보면 단서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로 과세하는데 주택용 부수토지는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우리 건축물 그러면 전에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을 거. 그리고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갖추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에는요,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요. 그럼 시설물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난방용 이런 시설물도 다 포함하고요. 또는 토지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다 포함돼요. 전에 우리 취득세 편에서 레저, 저장, 도크, 도관, 급배수,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땅 위에다가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설치한 자는 취득세 내고 보유에서 매년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면 재산세도 부과해요. 그래서 거기 나는 시설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물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주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거기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주택을 정의할 겁니다. 자, 주택이란 우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주택의 형태는 크게 단독,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경우 주택은 주택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건물과 토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해서 누진세를 쓰기 때문에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의 부수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한다. 항상 우리 지방세에서는요. 토지 경계가 불투명하다. 경계가 뭐였죠? 전에 취득세 배울 때 그렇죠.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불투명하니까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담장이나 울타리 치라 이거예요. 안 치면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내용 플러스에 보면요. 한동이란 말이 있고 항구가 있는데 한동은 주로 주상 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항구 그러면 겸유주택인데 시험 목적상 항구가 주로 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항구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한동이라는 말은 사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한구와 한동 중 한동은 이런 뜻인데요. 우리 보면은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해서 하층은 상가로 돼 있고요. 상층은 아파트로 돼 있죠. 그러면 아파트를 소유한 자는 주거 목적이니까 주택으로 과세하고요. 상가 목적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상가용 건물로 과세해요. 그러면 상가용을 갖고 있는 건 영업장이니까 상가용 건축물로, 그다음에 아파트는 주거용이니까 주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은 크다 작다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냥 각각이라고 그래요. 각각이니까 주택만 주택, 상가는 상가지. 주택이 크니까 뭐 전부 주택 이런 말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사실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겸유주택을 판정할 건데, 자, 겸유주택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데,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가보다 작았다면요, 그냥 각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각각
비례해서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상가는 상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딸린 토지도요. 주택과 상가의 땅으로 안 분해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40%는 주택용 땅, 60%는 상가용 땅이니까 요 300을요. 안 분하면 4대 6으로 안 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20에 180이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주택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요거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상가용 건물은 건물로 과세, 토지는 따로 토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각 안 분해요. 그러면 주택만 주택이고 건물은 건물이다. 한마디로 각각 비례한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이 차지하는 게 60이고요. 상가가 차지하는 게 40이다. 어느 게 더 커요? 주택이 크죠. 그럼 비록 상가가 있어도요. 전체를 주택으로 인식해서 요거를 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주택이 차지하는 게 50, 상가가 차지하는 게 50이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요 문장인데.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내용 플러스 박스에 보니까 두 번째.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다음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거는 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초과되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일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록 주택이 반, 상가가 반을 써도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건 커도 전부 주택이지만 양쪽이 50대 50을 써도 전부 주택으로 봐. 주택으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요. 커야지만 전부 주택이 아니라 50% 이상부터가 전부 주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산세에서 겸유주택에 대한 판정까지 해봤는데 겸유주택 판정도 의외로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나중에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책에 보니까 184페이지 양갈로 4번 선박, 양갈로 5번 항공기 나와 있는데 선박은 모든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한 공기가 항공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응용해서 오른쪽 185페이지 보면 관련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공기. 항공기는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항공기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편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해야죠. 선박도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당연히 주택이니까 과세해야죠. 그 다음에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이 건축물인데 앞에 카지노업이 암시한 건요. 고급 오락장을 암시한 겁니다. 도박장, 카지노장이다. 고급 오락장이에요.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고. 과수원은 우리 지목, 토지 지목 중 하나니까 전답 과수원이니까 토지로 과세해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차량은 아까 자동차세 낸다고 그랬으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회원권 아니고요. 기계장비 아니고 광업권 아니고 법령에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자, 이 골프 연습장도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실외 골프 연습장 만들어서 개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세가 되는 거는 총 몇 개냐? 6개예요. 6개인데 실제 지문에서는 6개가 없습니다. 6개가 없고 4개씩만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꼭 6개를 다 골라라 그건 아니고요. 옳게 묶어라 그랬지 꼭 6개를 다 골라라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는 6개인데 실제 지문에는 4개뿐이 안 나왔으면 4개로만 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왜 답이 안 되냐? 지읒이 들어가서 안 되죠. 지읒은 광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은 비읍, 차량이 들어가서 안 됐고요. 4번은 비읍, 차량, 시읒,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시옷, 이응, 지읒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되죠. 그러면은 6개 중에서 옳게 묶은 거는 1번뿐이 없으니까 정답을 요구한 건 1번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에 따라서 답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재산세라는 파트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지방세법상 취득세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는요. 모두 정답입니다. 왜 모두 정답이냐? 여기 나오는 내용물이 다 취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차량, 골프행고, 강업권 어디서 들어봤느냐? 이건 재산세에 들어본 게 아니라 취득세 편에서 들어본 거예요. 취득세는 13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과세했던 거고요. 재산세는 좀 아까 5개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 과세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가지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목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묻는 거냐 요거에 따라 답을 잘 정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19회 때 문제는 수험생들이 약간 헷갈려 했다는 거는 뭐가 헷갈렸냐? 여러분들이 정한 거는 6개인데 실제 지문에는 4개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경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경험을 쌓게 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5페이지 우리 과세 대상까지 해서 1절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은 2절로 가겠습니다. 자, 2절은 우리 토지의 과세된 구분인데 2절이 우리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요. 2절 파트가. 왜 힘드냐? 토지 구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 구분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토지 구분을 잘 이해해야지만 다음 또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요, 아마 당분간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요게 1월 달부터 6월 달 이 정도까지는요,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은 배울 때는 알아듣는데 돌아왔으면 잊어버려요. 뭐 하루만 지나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에서 한 10문제 이상 풀고 나면은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한 15문제에 넘어갈 부터는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더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오늘 배우긴 하는데 조금 까다롭을 거예요. 대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구분을 할 건데 우리 토지 과세 구분은요.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토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건데 첫째는 우리 별도 합산 과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있고요.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하면 종합합산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크게 3가지로 나눌 건데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눌 겁니다. 일단은 토지 구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가지는 그냥 명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종합, 별도, 분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합합산은 뭐냐면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종합합산과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를 뺀 나머지 이게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별도 합산과세 그럼 뭐냐면 별도 합산과세는 요거죠. 주로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땅 많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사업자한테 세금 많이 부과해야 돼요? 적게 부과해야 돼요? 적게 부과해야죠. 많이 부과하면요. 사업자들이 물건값에다가 다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업자도 사업에서 이익 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갖고 있는 땅은 종합합산보다는 싸게 주자.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종합합산에 속하지 않는 땅들을 말하는 게 별도 합산이고요. 대표적으로 사업자와 관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우리 재산세는요. 개인도 내지만 법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사업자와 관계 있는 게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자, 이 합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합산은 뭐냐? 자, 시군별 합산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시군구별 합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군구에 같은 토지가 있으면 시장공수는 자기 관할 거를 다 합산해요. 그래서 시군구별 합산합니다. 자, 그리고 시군구별 합산하되 누진세를 쓰는데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해서 이 토지가 특정 지역 시나 군에 많이 있으면요. 그 사업자한테 다 합산해가지고 누진세를 쓰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0.2에서 0.4 암기하기 힘드니까 일단 3단계 초과세. 오늘 토지 얘기 나오면 누진세 그러면 3단계 초과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라고 나오는데 종합합산도요. 시군구별 합산에서 3단계 초과세 씁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다 공통점은 시군구별 합산이고 3단계 누진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과세는요. 합산하지 않고 차등 비례세를 쓰는데 분리과세는 왜 차등 던지면 기여도에 따라서 사회적 기여도가 있고 바람직하면 저율로 그렇지 않으면 고율로 부과하는데 차등화 두겠다 이 뜻이에요. 그 차등화 두기 때문에 왜 차등화하느냐? 세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합산할 수가 없어요. 자, 3가지로 차등 넣을 건데 첫째는 0.07%짜리가 있고요.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습니다. 자, 3가지로 차별을 두는데 0.07과 0.1을 우리는 저율 분리과세 이런 표현을 쓰고요. 4%짜리는요.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저율과 고율로 나누기 때문에 워낙 세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합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0.2가 중간치인데 0.2하고 4%는요. 20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0.07하고 4%는요. 약 56배 차이 나니까 워낙
세율이 차이 나니까 이걸 합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0.07로 따졌을 때 1,000원 나오면 4%로 따지면 5만 6천 원 나와야 되고요. 0.2로 따졌을 때 1,000원이면 4% 따지면 2만 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누진세 할 수가 없고 차등하에서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토지 중에서 어떤 게 기여도가 있느냐?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지목 중에서 어떤 게 기여도가 있어요? 그렇죠. 농지. 농지가 사회적 바람직하고요. 농사 짓는 땅은요, 기여도가 있으니까 세금을 싸게 주자. 그래서 농지는 0.07인데, 현재 농지는 세 가지입니다. 전답, 가수원을 현재 농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 자, 농지 외에 목장 용지도 기여도가 있어요. 목장도 가축을 길러서 국민에게 공급하면 이게 기여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축산용으로 쓰는 목장용지는 기여도가 있다. 그래서 0.07로 인정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임야가 있는데 임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지목이죠. 우리나라는 산림국가니까 약 66%가 전 국토의 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는 기여도가 있는 공익사용 목적이다, 산림보육성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제일 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0.07, 세 가지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세 가지를 0.07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0.2는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공급용 토지, 이 두 가지를 0.2%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공장용이죠. 공장에서도 물건이 생산되면 공산품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땅에서만 곡식이 나오고 땅에서 채소만 나오고 이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옷을 만들든 신발을 만들든 그게 다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공급하니까 공장에다 세금 많이 부과하면요. 공장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또 거기다가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결론은 물건값에다 단가 계산할 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용지도 두 번째로 싸게 주자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는요, 대표로 사치성입니다. 골프장, 고급락장, 이 두 가지가 사치성 재산이죠. 그 중에서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해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으로 보고, 만약 일반 대중 골프장 그러면 별도 합산입니다. 왜냐면 사업장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해원제 골프장을 중과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요건데, 우리 사치성 재산, 그럼 원래 5개입니다. 별, 골, 오, 선주.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별골, 오선주 이 5가지를 사치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득하면 중과하겠다. 4배 더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별은요. 별장이죠. 자, 별장은 아까 주택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에 포함하되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 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락장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토지로 과세합니다. 토지로 과세해야 돼. 고유율 분리과세니까 4%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은 고급 선박이에요. 선박은 당연히 선박으로 가야죠. 아까 선박 항공기 따로 과세하니까 선박 속에 포함돼요. 선박은요, 고급 선박은 또 세율이 높아요. 5%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할 점. 주택이 좀 주의할 점인데, 주택은요, 주택으로 가는 거지, 토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급주택이라도 그냥 주택입니다. 아까 주택의 특징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예요. 그러면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누진되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싸면 0.1에서 끝나지만 비싸면 0.4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의할 점이 요건데 우리 앞으로 별골 5선주 5개 중에서도 토지로 과세하는 건 2개예요. 뭐냐?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과 고급락장만 토지로 과세하고 별장과 고급주택은 주택으로, 선박은 선박으로 가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오는 고유율 분리과세는 해원제 골프장과 고급락장 이 2가지만 사치성으로 분리하지 아무거나 이 토지라고 해서 사치성으로 분리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했는데 0.07 3가지, 0.2 2가지, 4% 2가지 있는데 사실은 고유율 분리과세는 다 배운 거고요. 0.07하고 0.2가 좀 까다로워요. 요거를 좀 이따가 우리 배울 건데 이 분리과세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 별도, 분리 중에서 순서는요. 분리과세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분리과세가 끝나면 별도 합산 배울 거예요. 별도 합산까지 다 배우면 결론은 뭐예요? 나머지는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부터 배우지 않고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 체계도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패턴을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토지에 대한 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